네, 성공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무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이제 1월 중순이 지나면서 우리 학생들의 방학 기간도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방학에는 꼭 나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겠다라는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 말고 직무를 찾아라와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별 적성 검사 통해서요. 맞춤 진로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지역번호 02-845-9190 190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무를 찾아라의 공식 멘토시죠. 정말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저희가 그동안 특집 코너를 너무 많이 준비하느라 이사님을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제 새해 들어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벌써 20일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올해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하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올해는 사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거시적인 환경 예측할 때도 좀 아직은 변수가 저희가 뭐 글로벌 경기라든지 뭐 국가적으로도 지금 좀 경기 침체라든지 좀 변수가 풀리는 방향보다는 네. 계속 더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네네. 그런 것이 좀 느껴지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좀 기회가 있을 때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들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새해도 이사님은 저희와 쭉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신상진 이사님의 속 시원한 이 사이다 같은 상담을 함께 해볼 생각하니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직무를 찾아라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문방송학부 3학년을 재학하고 있고요. 현재는 휴학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영상 콘텐츠에 관심이 있긴 한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분야를 특별히 좋아하는지 또 어떤 직무에 어울리는지 여러모로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문방송학이나 뭐 영상 관련 이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상담을 몇 차례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친구 같은 경우에는 3학년 휴학 중이지만 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 사실 많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진로를 위해서 본인의 그런 좀 뭐 관심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사실 경험입니다. 뭐 특히나 대학생 같은 경우는 사회에 진출하기 직전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또 직무가 무엇인지를 좀 확인하는 게 좋고요. 네. 다만 이런 것은 이제 개인에 따라 또 환경이나 또 개인 성향에 따라 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좀 되게 내향적이라든지 또 환경적으로 다양한 직업에 노출되기 어려운 네.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꼭 뭐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럴 때는 저희가 또 뭐 검사 도구나 저희 뭐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흥미나 적성 그런 검사 도구 또 책이나 또 직업 종사자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좀 본인의 좀 이상적인 직업 잘 맞는 직업을 관심을 찾는 것이 또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직업 체험이 가장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이 함께 하시는 분 저희 직무를 찾아라 문을 잘 두드려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때문에 오늘 학생의 상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사님 일단 최근에 이 신문방송학을 졸업한 친구들 어떻게 진출 분야가 될까요? 예, 신문방송학과 뭐 전통적으로 뭐 미디어나 그런 언론 이게 종사 관련된 이제 직업을 많이 하는데요. 네. 뭐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이제 기자나 뭐 PD, 뭐 방송 작가나 뭐 아나운서, 그렇죠. 광고회사 등으로 진출했는데 최근에는 또 저희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의 미디어가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뭐 기타 인터넷 콘텐츠 그런 업종에 뭐 기자나 또 그 미디어 기획자 그런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광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또 저희가 뭐 이제 TV 그 프로그램조차도 네. 본방사수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 그렇죠. 통해서 다운로드 그죠? 다시 보기 뭐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을 둔 이제 인터랙티브 광고 회사들의 또 뭐 신문 방송 계열의 전공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동영상 보기 전에 꼭 광고 몇 초씩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역시나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방송, 언론 관련 분야도 인터넷 매체들이 각광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진로 고민이 많은 오늘 이 주인공 또 적성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되겠죠? 예, 먼저 직업 흥미 검사 결과 보겠습니다. 직업 흥미는 진취형, 예술형 오. 이런데 주 유형 코드로 나왔고요. 거기에 좀 사회형 직업도 사실 흥미 점수가 뭐 크게 차이 나지 않아서 제가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네. 강점 적성 같은 경우는 사고 유착력이 최상, 아, 굉장히 높은 점수로 나왔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상급 적성으로 나온 게 언어력, 사물지각력, 추리력, 공간지각력 이렇게 네 가지 굉장히 다양한 적성 영역이 좀 발달이 된 것으로 나왔고요. 네. 성격 특성은 여러 가지 뭐 좀 전체적 무난한 편인데 뭐 책임감이 특히 강하고 보니까 네. 맡은 바 소임에 대해서 좀 책임의식이 강하고 네. 또 좀 체계적인 일처리, 뭔가 조직화된 그런 형태로 좀 일을 추진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성향으로 좀 나왔습니다. 직업 가치관은 또 성취와 뭔가 마음의 여유, 그리고 인정. 예, 사실은 좀 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에 좀 양립하기 힘든, 같이 좀 추구하기 힘든 그런 가치관이 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 좀 주의하셔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는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상적인 그런 직업이 될 텐데 다 갖춘다면 그 점은 참 아쉽고요. 직업 흥미를 보니까 뭐 PD랑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친구의 적성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예, 있을까요? 뭐 흥미, 적성, 성격, 뭐 가치관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일단 적극성이나 리더십이 굉장히 좀 뛰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관리 성향, 아, 예, 뭔가 좀 체계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직업 분야가 가장 잘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강점도 많고요. 좀 활동적이고 또 리더의 면모가 엿보이는 그런 친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추천 직업이 궁금합니다. 어떤 직업이 추천됐나요? 예, 첫 번째 추천 직업은 방송 연출가, 뭐 저희가 어. PD라고 하는 직업입니다. 네, 역시나 이 PD가 잘 어울릴 것 같다 제가 아까 앞서 그 말을 했는데 예. 저도 이사님 제자로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어떤 결과 중에 어떤 부분이 예. 좀 잘 맞다 이렇게 보셨나요? 제가 단순히 뭐 전공 때문에 추천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정말로 흥미, 적성, 뭐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사실 검사만으로 볼 땐 정말 방송 연출가의 정말 거의 최적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업 흥미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뭐 진취형과 또 예술형 네. 그 복합적인 두 가지가 이제 PD 이제 전체적으로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연출하고 또 그렇죠. 스태프들을 통솔해야 되는 그렇죠. 필요한 모든 요소가 이제 거의 포함된 직업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또 이제 적성 검사 결과도 사실 아까 뭐 사고 유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적인 또 적성도 높았고 네. 기타 사실은 이제 사물 지각력이나 뭐 추리력 사실 문과 이과 양쪽에 좀 두루 걸쳐서 여러 적성 영역이 굉장히 그 발달된 것도 그 적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성향적으로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책임감과 체계적인 일처리. 네. 사실은 이 검사 결과가 정말 본인 실제 내면과 일치도가 높다고 하면은 네. 제가 볼 땐 거의 뭐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뭐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네. 예, 뭐 방송 연출가 진로를 뭐 꿈꾸시는 것도 뭐 도전하시는 것도 뭐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이 진짜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PD가 천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이 점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직업이 또 궁금하네요. 예, 어떤 두 번째 직업은 콘텐츠 기획자입니다. 콘텐츠 기획자면 약간 PD랑 유사성이 있네요. 뭐 관련이 좀 있다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뭐 사실 뭐 방송 연출은 네, 뭐 직업 특성상 또 저희가 이렇게 좀 공중파라든지 일부 메이저 케이블 네, 이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뭐 직업적인 만족도가 또 높을 수도 있지만 네. 기타 나머지 또 좀 이제 뭐 소규모의 뭐 회사라든지 외주 제작업체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회사 이제 종류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뭐 그 얘기는 결국에는 사실 이제 만족할 수 있는 PD로 이제 직업적인 성취를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린 거고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콘텐츠 자체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든 것이 좀 네. 그 제공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쪽에서 계속 좀 기획자를 이제 많이 채용을 하는 수요가 이제 늘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특히나 기획자가 이제 지금은 온라인 예전에는 텍스트 기반의 주로 그죠? 텍스트나 네. 단순한 이미지 기반의 그런 콘텐츠였다고 하면 지금은 거의 동영상, 그렇죠. 영상 매체가 이미 다 온라인 안에 포함되는 그 경향이 좀 크기 트렌드가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콘텐츠 기획자로 가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동영상 쪽, 특히나 영상 쪽
뭐 담당 기획자를 한다고 하면 또 신방과 전공도 굉장히 살릴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서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콘텐츠 그 가운데서도 동영상 앞으로 좀 전망이 밝다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트렌드를 잘 잡아내시고 직업의 이동에 일가견이 있으십니다. 네, 마지막 추천 직업까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마지막 추천 직업은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전문가요? 약간 조금씩 다 상관이 있는 직업들 같아요. 그렇죠. 뭐 마케팅이 기본적으로 이제 업종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상품 네. 기획을 한달지 또 아니면 이제 그 출시된 상품의 광고나 제품 홍보 또 기타 뭐 CRM 관련된 업무를 이제 추진하는 직무이죠. 사실은 뭐 신방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로 언론 뭐 미디어 쪽을 가시면 좋긴 한데 네. 또 뭐 진로란 건 현실적이어야 되니까 뭐 요즘에 또 저희가 뭐 일반 회사로 또 취업을 많이 좀 기피하는 이제 뭐 직업적 안정성 때문에 기피하기도 하지만 네. 또 막상 되게 사회 진출할 때 회사원 일반 그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배제해 버리면은 또 사실은 취업의 어떤 방향성이 좁아지기가 쉽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이분의 어떤 뭐 예술형 직업의 흥미, 뭐 기타 뭐 그런 적극성 모든 부분이 제가 볼 땐 또 마케팅 직무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보여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방송 연출자 그리고 컨텐츠 기획자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까지 세 가지 추천 직업을 살펴봤는데요. 신문 방송학 전공자로서 좀 자신의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직업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 전공이 본인과 좀 잘 맞는 그런 전공을 하고 있지 않나라도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현재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지 질문을 좀 사전에 받아봤는데요. 내용을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에는 화려한 장비 없이도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누구나 쉽게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없이 신문 방송학만을 전공한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제 전공이 메리트가 될 수 있을지, 혹시 안 된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잘 들어봤는데 전공에 대해서 매우 진중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친구뿐만 아니라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뭐 영상 제작하는 게 굉장히 좀 쉬워졌는데요. 네, 영상 제작이 쉬워졌다고 좋은 영상 또 제대로 된 고급 영상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그건 뜻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직의 어떤 직업적인 전문성이 낮아진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복수 전공, 뭐 부전공 얘기하셨는데 뭐 요즘 워낙에 취업이 힘들다 보니까 특히나 취업에 좀 불리한 전공의 학생들이 미리미리 좀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복수 전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뭐 나쁜 건 아닌데요. 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사실 본인의 전공 자체가 실제 취업의 진로에 또 관련성이 높고 또 본인 강점이 뚜렷하다고 할 때는 네, 굳이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걸 뭐 복수 전공에 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맞아요. 같고요. 어쨌든 무리하지 않고 복수 전공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분 같은 경우 아니면 또 신문방송 전공자들의 경우 경영학이나 아니면 심리학, 사회학 뭐 방송이라는 게 방송 미디어라는 게 어쨌든 사람을 대상으로 또 전체적인 사람과 사람이 엮어졌을 때 그죠? 그렇죠. 전체 하나의 집단, 여러 집단에 대한 특성, 트렌드를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뭐 콘텐츠를 만드는 영역이기 때문에요. 저는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뭐 경영학 그런 쪽으로 좀 관련된 지식을 더 추가로 이제 배운다고 하면은 뭐 실제 직업, 방송 미디어 관련 직업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언 내용을 들어봤는데 복수 전공을 할 거라면 사회학이나 심리학 이런 쪽으로 추천을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도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들어보죠. 기획, 제작, 편집, 피드백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좋아하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무슨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기술직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창의력과 기획력 등을 발휘하는 분야에 더 어울리는 사람인지 헷갈리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기술직이 잘 어울릴지 아니면 콘텐츠를 정말 만드는 사람이 어울릴지가 고민인 것 같은데 아까 이사님께서 첫 번째 추천 직업으로 이 PD를 추천 주셨잖아요. 그만큼 창의력이나 기획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야에 잘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기본적으로 흥미 검사 결과를 볼 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일단 뭐 PD 연출하는 쪽이 잘 맞을 수 있고요. 네, 뭐 흥미 검사 결과를 볼 때는 이제 PD도 저희가 뭐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라마, 예능 분야가 또 이제 예술형 직업 쪽에 속성이 좀 더 맞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능 쪽이요.
예, 또 사실은 뭐 구체적인 건 또 대면 상담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감성적인 반응보다 감성적인 표현이나 그런 반응보다 이성적인 사고, 논리적 분석적인 사고를 선호한다고 하면은 또 교양 시사 분야가 그쪽 전문 연출을 하는 게 더 좀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이분은 지금 기획력이나 뭐 창의력 발휘하는 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아까 좀 체계적인 제가 뭐 일처리 그런 성향 얘기했는데 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너무 막 독창적인 거, 그러니까 기발한 거, 뭐 생뚱맞은 그런 아이디어 떠올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분석하고 관찰해서 그걸 엮어서 그러니까 같은 창의지만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때 창의와 독창성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게 말씀 주신 좋다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좀 제가 볼 때 검사 결과는 좀 융합형, 그러니까 뭐 아주 독창적인,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은 그건 사실 드라마 예능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좀 시사 교양 쪽이 교양. 네. 더 그쪽 연출을 하시면은 더 좀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PD 중에서도 사실 그 분야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직업을 고려하실 때 어떤 분야에 또 가고 싶은지를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상담을 좀 해봤는데 현재 오늘 주인공이 휴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조금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현재 3학년인 만큼 본인의 적성과 잘 맞는 직무를 좀 더 구체적인 직업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요, 취업에 관한 소식 전해드려야 되겠죠. 아르바이트 소식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는데요. 이럴 때에는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부에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의 아르바이트를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현대백화점에서는 사운드데스크 업무를 담당하실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 중입니다. 근무요일은 금요일과 토요일 주 2일 근무만 가능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고졸 이상의 학력과 여성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1세 이상이신 분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1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네켄 코리아의 채용 소식입니다. 하이네켄 코리아에서는 사무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 중입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하이네켄 코리아 본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시급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역시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월 20일 수요일 내일까지니까요.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메가박스 목동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메가박스 목동점에서는 영화관 매점 및 매표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메가박스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7,23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월 22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성남 우편 집중국의 채용 소식입니다. 성남 우편 집중국에서는 설기간 택배 분류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성남 우편 집중국에서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1세 이상이신 분부터 5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1급 74,400원입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1월 24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백화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는 설날 단기 알바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백화점에서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6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맨파워 코리아의 채용 소식입니다. 맨파워 코리아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시식 행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2월 13일과 2월 14일 주 2일 근무만 가능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비교적 많은 10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수도권 드럭스토어 매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이신 분부터 35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1급 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모집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단기 아르바이트와 실내 아르바이트 소식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사님, 오늘 또 학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상이나 이 방송학 관련 공부하는 친구들의 그런 걱정이 느껴졌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주인공은 자신의 흥미 적성이 잘 맞아서 괜찮았지만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좀 눈앞에 당장에 어떻게 해야 내가 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지만을 좀 우선적으로 고민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직업을 거의 뭐 10년 또 길게는 뭐 30년 가까이 해야 될 직업을 정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인 전망까지 같이 좀 고려해서 고민하면서 좀 최적의 직업을 찾기 위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네. 또 이런 시간 여유가 그래도 3학년 정도 돼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네. 좀 전문가에게 좀 진로 상담을 받거나 또 제가 강조한 현장 경험, 그러니까 뭐 아르바이트 본인 네네. 관심 분야가 있다고 하면 일단 그 분야에서 네.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뭐 인턴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네. 그런 좀 경험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노력을 하면서 본인의 그런 좀 불안감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경험을 쌓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정말 나에게 맞는 최적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직무를 찾으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